주코노미 TV 주코 허랑 기자입니다. 여러분, 틱톡 사용하시나요? 15초 이내의 영상에 배경음악을 같이 넣을 수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거든요. 저도 영상을 몇 개 올려봤는데 배경음악을 까니까 영상이 훨씬 재밌어지고 실제 재밌는 영상도 너무 많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8월 2일 이 틱톡에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법인을 인수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덕분에 실적 발표 이후 살짝 꺾였던 주가는 반등했고요. 데이터 유출을 우려해 틱톡 사용을 아예 금지하겠다라고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도 한 발 물러서서 9월 15일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틱톡 인수를 1차적으로 마무리 지으라고 말하며 인수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현재 주가는 216달러 선으로 연초 대비 30% 오른 수준입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애널리스트 목표가는 최저 169달러에서 260달러. 현재 주가는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현재 주가가 너무 높다라고 평가하는 애널리스트들은 7월 말에 나온 분기 실적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사업인 애저 클라우드의 성장성이 둔화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4분기에 해당되는 4월에서 6월까지의 매출을 보면 애저의 매출은 전년 대비 47%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한 연간 성장률로 따졌을 때 이렇게 50% 밑으로 떨어진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 직전 분기에 59% 성장률과 비교했을 때는 성장세 둔화가 좀 더 뚜렷해지고요. 영업이익률도 전년 대비 2%포인트 낮게 나왔습니다. 게다가 2021 회계연도 1분기 애저의 실적 가이던스도 시장의 기대치에는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전반적으로 4분기 실적 자체는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수치가 나왔음에도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3% 넘게 하락했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좋게 보는 분석가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클라우드 사업 부문이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실적을 놓고도 짧게 보면 성장세가 둔화됐다, 길게 보면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셈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현금 창출 능력은 누가 뭐래도 이 주가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4분기 말 기준 현금 자산은 1365억 달러, 전년 대비 27억 달러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만큼 기업 인수와 같은 투자를 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뜻이겠죠. 장기부채 규모는 590억 달러로 전년에 660억 달러보다도 줄었습니다. 운영 현금 흐름은 자그마치 600억 달러, 프리캐시 플로우는 45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건전한 재무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50억 달러를 주주에게 환원하면서 배당 수익률은 1%가량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럼 핵심 사업 모델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핵심 BM은 클라우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을 보면 4분기 매출 380억 달러 가운데 지능형 클라우드는 134억 달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성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야는 118억 달러,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퍼스널 컴퓨팅 부문은 129억 달러로 이 세 개 사업 부문이 3대 3대 3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PC 시대가 저물면서 쇠퇴기를 겪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디지털 전환기에 다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서비스의 1위는 아마존이잖아요. 아마존 웹 서비스의 클라우드 시장 비중은 2019년 말 기준 33%,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의 비중은 18%인데요. 숫자 자체로 따지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확실한 2등이지만 매출 비중을 따져보면 아마존의 비중은 점점 줄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중은 점점 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 투자자들은 이 애저의 성장성이 지속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하지만 전체 업황 상황을 따져봤을 때 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지난 분기 연간 매출이 전년 대비 29% 성장했거든요. 여기에 비하면 47% 성장한 애저의 성장률이 결코 실망스럽다고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B2B 기업답게 이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한 곳에서 다 팔 수 있는 원스톱샵을 만드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특히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IoT와 5G 분야입니다. 사이버X 인수를 통해 기업용 IoT 장치의 안전성을 높였고 메타 스위치 네트워크스, 어펌드 네트워크스 인수를 통해서 통신 분야 5G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핵심 BM은 게임입니다. 낮에는 클라우드로 일을 하고 밤에는 엑스박스로 게임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사업 부문은 이 코로나19 속에서 이례적인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게임 매출이 증가한 거는 콘솔과 PC용 엑스박스 게임 패스 구독자가 증가해서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클라우드라는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엑스박스 게임 패스 스위트에 포함시키는 전략 등을 통해서 이 엑스박스의 콘텐츠와 서비스 부문 매출을 크게 올렸습니다. 회계연도 2020년 기준 이 콘텐츠와 서비스 매출은 9억 4,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게임 하드웨어 부문의 매출은 10% 정도 감소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음 분기 게임 사업 부문 매출은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바로 엑스박스 시리즈 X와 플레이스테이션 5 출시가 대기 중이거든요. 이 엑스박스 게임 패스 구독자는 41개국에 걸쳐 1,000만 명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20억 명에 달하는 게임 인구를 대상으로 구독자 수를 확대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BM은 소셜미디어입니다. 아니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슨 소셜미디어냐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인터넷 전화의 시조인 스카이프를 기억하시나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011년 이 스카이프를 인수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3, 4월 코로나 국면에서 스카이프 사용자가 70%나 증가해 4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화상회의 소프트웨어인 줌과 함께 이 스카이프도 화상회의용 앱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6년에는 구인구직 SNS인 링크드인을 인수했거든요. 다행히도 이 링크드인의 매출 비중이 5% 이내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독과점 이슈를 피해 신규 SNS를 인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형 IT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틱톡의 미국 내 사용자 수는 1억 6,500만 명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사용자 수는 이렇게 많지만 아직 수익화는 본격화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2017년 중국에서 창업한 회사인데요. 바이트댄스는 틱톡 말고도 수십 개의 앱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이 바이트댄스는 2019년 기준 17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 중에서 틱톡이 차지하는 비중은 3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올해는 미국에서만 5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인수했을 때 10년 만의 기회다라는 평가는 왜 나오는 걸까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클라우드 애저를 필두로 B2B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이미 게임을 필두로 B2C 영역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10대 젊은 층에게 인기 있는 틱톡을 인수한다면 B2C, C2C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 되는 거죠. 자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소비자와 직접 소통에서부터 마케팅, 소비자 직접 판매인 D2C까지 쭉 이어갈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틱톡을 통해 게이밍 엑스박스와 SNS 간 시너지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 시장을 진출했을 때 틱톡을 발판으로 삼으면 좀 더 유리하겠죠.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와 핵심 BM을 살펴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위험 요인으로는 반독점 이슈가 꼽힙니다. 기업용 메신저 업체 슬랙이 지난 7월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에도 기업용 메신저 기반 소프트웨어인 팀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팀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업력이 길고 거대한 대기업이 어떻게 디지털 시대에 맞춰 변신을 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바로 사티아 나델라 CEO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고요. 이 나델라 CEO는 윈도우, 오피스 등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존 사업을 버리고 애저라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돌파구를 찾은 동시에 B2C 사업을 본격화했거든요. 이를 위해 2014년 취임 첫 해 스웨덴 게임 회사인 마인드크래프트를 인수했고 2016년엔 링크드인을 인수하면서 핵심 사업의 대변환을 이끌었습니다. 2018년엔 분산 버전 관리 툴인 Git을 사용하는 웹 호스팅 서비스 깃허브를 75억 달러에 인수했고요. 2018년 기준 깃허브 사용자 수는 2,8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기에 1억 6,500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틱톡이라는 소셜미디어 플랫폼까지 넘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리더십의 성과는 주가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코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핫한 해외 주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